사람이 살다 보면 이것이 내 잘못일까? 아니면 저 사람의 잘못일까? 내가 오해한 것일까? 물론 그 업무가 불법적이든 합법적인 일이든 간에 내게 도움을 요청했었으면 내가 돕지 않는다고 했다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려 했었던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마주쳐버리는 그에게서 안면몰수를 2번 정도 겪고 나니까 그 사람의 이제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는 오픈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활동하시는 유튜버님들 어려움 속에 계신데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아름다운 동기와 나눔의 정신이 아닌 그냥 잔돈푼 툭툭툭 던져주면서 환심을 사서 좀 이용해 보려는 어느 구독자님이 그래요. 라오스의 어떤 유튜버는 절대로 사기칠 유튜버가 아니고 자기가 사기 당할 유튜버라고 그렇게 얘기한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영상 활동하시는 유튜버님들 저를 포함해서 그런 일에 피해는 당하지 말자 해서 오늘 고민하다가 이 영상을 소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개인적인 사례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오픈할까 말까 상당히 고민하다가 만약에 영상이 올렸다면 오픈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 사람에 대해서 실망. 그러니까 유튜버 한다고, 유튜버에서 만났다고 사람을 이용하려 하고 잔돈푼 200만 깁, 100만 깁, 50만 깁 다 해서 돈 600불, 700불도 안 되는, 한국 돈으로 따지면 돈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서너 번에 나눠서 제게 주면서 환심을 사려 했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자기의 신분을 철저히 노출을 감추고 제 신분은 백일화에 드러나게 해서 라오스에서 불법적인 성 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왔던, 미국에서 왔는지 베트남에서 왔는지 그 사람에 대한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조금 노여움에 감정 조절을 하지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픈을 하기로 했습니다. 좀 전에 여기서 만났는데 쌩하니 안면몰수를 합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별일이 다 많습니다. 몇 달 전에요, 태국에 있다면서 자기는 태국에서 있는데 라오스를 오고 싶은데 라오스를 못 가고 있다고, 집이 미국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스베가스에. 그랬더니 한 3-4개월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라오스를 들어왔답니다. 격리 중이랍니다.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태국에서 미국 갔다가 미국에서 라오스로 왔답니다. 라오스로 올 때는 저를 통하지 않고 다른 한국인을 통해서 입국 허가서 받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제 영상을 잘 봐주신다고 하니까 격리하고 있는 장소에 격리 끝나기 전에 이제 한두 번 바깥에 나와서 제가 이제 식사 대접을 하려고 갔더니 처음 만났는데 제가 그날 경찰한테 돈을 10만 깁을 뜯겼어요. 그랬더니 그날 200만 깁 달러로 한 185불 정도 남이 우유값이라도 하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극구 사용하다가 미국에서 와서 이렇게 유튜브 또 시청자고 주신다니까 받았죠. 그리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 가끔 바깥에서 식사하고 마트에 가고 식사하고 마트 가고 그런 거는 제가 돈을 내려고 해도 그 양반이 다 내더라고요. 근데 또 한번 100만 깁, 200만 깁, 90불,
180불 또 주시더라고요. 어려운데 남이 옷이라도 사 입히라고. 감사하게 받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신분이 좀 궁금해서 처음에 좀 신분에 대해서 물었더니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서 갑자기 처음 만난 자리에서 막 커피숍에서 저한테 핸드폰에 저장된 자신의 여권이나 미국의 아이디를 막 보여주는데 금방 지나가니까 자세히 보지는 못했죠. 그냥 본명만 딱 체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시던 게 그 미국은 성매매, 그러니까 성행위를 유도하면서 유사 성행위를 하는 채팅 사이트가 합법이랍니다. 예, 거기 매니저예요. 그 사이트로 베트남에서 큰 돈을 벌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라오스에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에 미풍양속 저해해 법에 범법행위가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제가 왜 여기서 지금 이 영상을 찍냐면요, 방금 여기서 마주쳤는데 안면을 몰수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분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쪽에 유흥업소 쪽에 뭐 투어하면서 가라오케 정도 가봤지 그런 뭐 성 채팅 사이트에 들어와서 일을 할 만한 라오스 여성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아는 동생, 저보다 훨씬 오래 있었던 동생을, 마침 그 동생이 저한테 뭐 택배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왔길래 인사를 소개시켜 줬죠. 그랬더니 인사받은 그 자리에서 막 그 동생이랑 몇 마디 하더니 그 동생이 좀 젊고 그쪽으로 좀 센스가 있어 보여서 그런지 막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 동생 카톡을 막 직접 연결하고 연락처를 막 따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저 히트맨님한테는 나중에 잘 되면 어느 정도 일정의 그 페이를 지급을 해 드릴 테니까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그랬더니 저를 이제 제외하고 좀 만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아서 제가 그 동생한테 그랬어요. 그냥 아는 선배니까 잘 도와드려라. 근데 그 동생도 라오스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자기 자신이 다치고 자기가 추방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냥 인간적인 관계만 지내겠다. 그래서 제가 그 동생한테 그랬죠. 그러면 그냥 만나지 말아라. 그러고 이제 저하고 조금 좀 관계가 좀 껄끄러워졌죠. 왜냐하면 저를 빼고 갑자기 막 제가 소개한 동생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저한테 요구 조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라오스 여자 둘을 해달랍니다. 두 명을. 그 양반이 원룸 하나짜리 있는데 아가씨 둘이 왜 필요합니까? 두 명을 두고 방 2개짜리로 옮겨서 애인을 삼고 걔네들을 그 성 채팅하는 거를 가리켜서 걔네들이 또 친구를 데리고 와서 점조직식으로 늘려나가겠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뭐 미국에서 왔다 그러고 사실은 미국에서 온 것 같지 않아요. 베트남에서 왔어요. 왜냐면 돈 찾을 때 보면 베트남 은행에서 돈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적적하고 그래서 제가 뭐 안마장 사장님이라든지 제가 데리고 다니던 미스 라오 출신 뚝딱한테 아가씨 수배하는 문제 뭐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일할 수 있는 여성을 소개시켜 달라고 다시 연락이 왔어요. 뭐 17만 5천 깁짜리 일식집 가서 밥을 거하게 사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 수익금이 나오면 다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딱해서 한번 알아봐 드리려고 했는데 그 라오스 저쪽 북쪽에 북경 복개호에 있는 마담이 연결이 됐어요. 근데 그 복개호 마담이 요구 조건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미국에서 왔다는 사람 신분증, 아이디카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있는 BNTN 사무실, 주소, 그래야 아이들을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만나서 그 미국에서 왔는지 베트남에서 왔는지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쪽에서 신분증을 요구한다. 아이디카드를 요구한다. 사무실 위치를 요구한다. 제가 이런 일 하는데 그런 뭐 법인 등기부등본이 있냐, 사업자가 있냐 설득은 했지만 최소한 당신의 여권이나 아이디 카드는 줘야 될 것 같다. 줘야죠. 그런 건 뭐 준비해 드려야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얼굴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 일을 안 하겠다. 자기 미국 가겠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원했던 건 그거 같아요.
저를 바지로 내세우고 자신은 철저히 뒤에 숨고, 아니면 제가 아닌 요번에 자기를 라오스로 오게 한 한국인 젊은 친구들 2명을 앞에 내세우고 자기는 점조직으로 숨고, 자기는 라오스 여성들 성 사이트 채팅을 시키면서 뒤에 숨어서 돈만 챙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신분을 요구하니까 확 돌변한 거죠. 그런데 그 매매 그냥 처음엔 채팅 사이트라고 해서 저한테 줘서 그 사이트를 제가 들어가 봤더니, 야, 이거는 단순한 사이트가 아니고요, 포르노 사이트예요. 포르노. 그러니까 실제 남녀가 성행위하는 게 계속 실시간 중계가 되고요. 그걸 보면서 뭐 5불, 10불, 20불, 30불 막 팁을 던지고, 혼자 여성들이 나와서 자유행위하거나 뭐 이런 유사 성행위하는 걸 보면서 미국의 남성들이 돈을 던지는 거예요. 팁으로. 그러니까 쉽게 우리나라 아프리카 방송에서 뭐 꽃 던지고 하듯이. 그래서 이건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갑자기 취소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그 같이 지내려는 아가씨가 2명이나 필요하다 해서 2명은 안 되고 1명은 해주겠다 해서 그 소개해주기로 한데, 거기다가 이제 연락을 다 했었던 겁니다, 제가. 또 갑자기 지금 저기 물건을 사들고 가던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바뀐 사람인데, 소개해주기로 했던 걸 올캔슬을 하니까 우리 시청자님이나 라오스 사신 분들은 알지만 태국 사람이나 라오스 사람들은요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카남이라고 그래가지고, 카남 커미션, 뭐든지 수수료의 나라예요. 연결을 해주면 뭐 1인당 50불, 30불 이렇게 약속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캔슬을 하니까 준비하던 곳들에서는 저한테 샷짜이다, 마음 상했다, 일방적으로 캔슬을 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그 일방적으로 이렇게 캔슬을 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무조건 나한테 그냥 미안하게 됐다, 카톡으로 단순히 미안하게 됐다, 그 말만 합니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나요. 저는 그분들한테 제가 약속하고 제가 소개해 주려고 했던 그 복개호의 뭐 마담이라든지 라오스 가이드라든지 안마장 사장님이라든지 식사라도 대접해야 돼요. 선물이라도 하나 해줘야 돼요. 라오스 복개호 쪽에는. 그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로만 해서 할 문제가 아니다. 그때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겠네요. 그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솔직히 내가 신분증 내놓으려니까 갑자기 행동 확 바꾼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 미국 가겠답니다. 미국을 가는 건 가는 거지만 나는 3군데 이렇게 인과관계가 내가 양측의 소년이 됐는데, 저 약이 올랐어요 그때. 왜? 그 사람이 약속을 깬 거에 오른 게 아니고요, 약이 오른 게 아니고, 저를 바지 세우고 자기는 뒤에 숨으려고 했던 그것을 안 다음에 제가 화가 난 거죠.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는지. 그래서 제가 300만 깁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80만 깁 주고, 또 수고한 사람 밥값이라도 줘야 되니까 300만 깁. 그랬더니 뭐 그날 감기 몸살이 걸렸다고 어쩌고 하더니 연락이 왔더라고요. 300만 깁 찾아서 주겠다고. 근데 미국에서 왔다는 사람이 베트남 은행에서 돈을 받아갖고 300만 깁을 받았어요. 그때가 이제 추석 전이었어요. 그래서 300만 깁으로 저는 이제 처리할 만한 거 다 보내주고 인간관계가 회복은 되지 않지만 제 인사 치레는 한 거죠. 그랬더니 추석날이 돼서 제가 추석 때 혼자서 뭐 우울증이 오니 뭐 밥을 못 먹니 해서 엄마네에서 떡하고 전하고 좀 사가지고 만나자고 했더니 안 나오겠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제가 대장금이라는 식당에서 냉면을 사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냉면을 한 끼 먹는데 반응이 영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마지막 날 인사다, 그냥 내가 너 밥 한 끼 사준다 생각하고 그 밥 먹는 장소에서 제가 대장금 유튜브를 찍는데 기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찍힐까봐. 그래서 내가 당신은 내 유튜브에 안 나온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왜 유튜브에 내느냐.
그리고 그냥 제가 영상만 처리하고 헤어졌죠. 그리고 카톡도 없고 하다가 여기 운동하는 캠콤에서 며칠 전에 봤어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 이름을. 근데 듣고도 그냥 지나가요. 오늘은 라미하고 저하고 라미 엄마하고 다 얼굴을 압니다. 우리 집에도 왔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오픈을 했었어요. 믿고. 라미가 코앞에서 놀고 있는데 못펀치하고 제가 서 있는데 그냥 지나가고 안면을 몰수하고 지나가길래, 아, 이 사람이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이제는 그렇게 행동이 돌변한 거구나. 너무 어처구니도 없고 또 제 앞에서 왔다 갔다 하길래 영상을 찍어서 이런 사연도 한번 소개합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기분이 아주 개나리 십장생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